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다 입니다. 시속 5km가 안 되게 천천히 만보라는 걸 채우기 위해서 체중을 빼고 네. 생활 습관을 쪼그리는 자세를 빼고 우리 나중에 안 아플러 무릎 아껴야 돼. 교수님 근데 참 아꼈어도 나이 들면서 연골이 자꾸 닳아서 네.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통증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골이 다르신 분들, 연골이 거의 안 남았대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네. 생활 습관으로 좋아지실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네. 무릎이 아프면 연골이 닳아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연골을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는 얘기가 또 너무 세게 들어가니까 내가 아픈 건 연골이 다 닳아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무릎은 복잡합니다. 이제 네. 주변에 활액막도 있고 인대도 있고 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연골이 닳아서 망가지는 통증은 10분질도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관절 연골은 소리 없는 네. 그 중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관절 연골 자체 통증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워닝 사인, 경고 사인이 안 와요. 그래서 오히려 관절염 초기 때 붓고 아플 때 조금 내 무릎이 이렇게 부었나? 그러다가 중간에 서서히 연골이 닳아서 이제 다리가 휠 때까지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만성질환이고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오래 적응을 해서 심지어는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뼈가 다 부딪히는데도 안 아파하세요. 왜냐하면은 너무 닳아서 연골이 닳고 이제 나오는 연골 밑에 뼈는 예민해서 통증을 느끼는데 그 통증 감각까지 굳은 살처럼 이제 무뎌지면서 적응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골이 닳아서 아프다라는 게 대표적인 선입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할 때 특히 꼭 병원을 가서 원인을 찾는 걸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정확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 방침을 잘 수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또 하나는 환자분들 중에 MRI를 무릎을 찍었더니 뭐가 있대요. 무릎에 좀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제 아주 대표적인 이제 네. 선입견인데 MRI가 참 좋은 검사 장비죠. 네. 너무 네. 좋은 장비라 나이가 들면서 오는 태행을 다 병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병이라면은 나이가 들면 다 쭈글쭈글해지면은 이 피부는 기능이 떨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이 반월상 연골 특히 뼈하고 뼈 사이에 이 쿠션은 생활 습관으로 계속 비틀어지고 오래 쓰다 보면 닳아서 찢어지게 되는데 그런 상태로 나이가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MRI를 보고 이거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으니 수술하자라고 얘기하면은 뭐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병변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 70% 정도의 환자는 MRI에 문제가 있어도 그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한 30%는 그 적절한 시기에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병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 옥석을 가려서 30% 정도를 수술을 가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수술이 필요 없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사실 검진을 하거나 항목 중에 MRI가 항목이 들어가면서 목이나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증상이 살짝 경미하게 있을 때도 검진을 해서 또 과잉으로 진단이 돼서 치료까지 수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또 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 같아서 참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런 진단이 점점 더 이제 세분화되고 과잉 진료일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무릎 옆에 진료실 단상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사실은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MRI 찍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썼어요. 왜냐하면 65세라는 나이의 무게를 갖고
그렇게 예민한 MRI를 보면 병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뭔가 찾아내죠.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나이 들어서 좀 아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확하게 MRI에서 여기가 문제다라고 하면 그거를 견뎌낼 재간이 없어서 결국 맞아. 과잉 치료에 응하게 되고 비싼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한 이후에 오히려 더 좋아지기는커녕 수술에 끌려다니면서 점점 더 이제 그런 나쁜 이제 경과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꼭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이거는 빨리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몇 개의 증상들이 아니라면 뭐 MRI를 굳이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엑스레이로 진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MRI를 찍을지 말지 여부조차도 사실 의사의 진료와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하에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MRI가 정상이면 나는 치료가 무조건 필요 없다. 또는 이것도 아닌 거죠? 예, 그거는 정말 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아파서 왔는데 MRI가 정상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동네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 보면은 30대 무릎이 아파요에다 제가 적어놨는데 직장 여성의 20대에서 40대까지 요 20년 아주 젊은 여성들의 10%가 무릎 통증을 갖고 삽니다. MRI 지금 거의 대부분 정상인데 그런 거를 이제 앞무릎 통증인데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어향임 교수님도 그런 시절을 겪으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굽 높은 신발을 신고 근력은 약하고 그 다음에 많이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쪼그리는 자세로 이제 다소곳이 앉는 그리고 많이 바닥에 쭈그리는 자세를 많이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언젠가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 시큰거리는 그런 앞무릎 통증이 옵니다. 거기에 세분화돼서 MRI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면은 병이 한 10개쯤 돼요. 뭐 그때부터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 아니면 잘 모르는 그런 뭐 슬개골 연골연화증, 뭐 슬개 건염, 뭐 활액막염, 뭐 호파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지방체가 감입되는 거, 뭐 외측 압박 증후군에서 외측 지지대가 뭐 타이트해지는 거,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세계 정형외과학회에서는 그 MRI가 정상이고 아픈 젊은 여성들의 병을 그렇게 세분화시키지 말고 뭉뚱그려서 앞무릎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도 결국은 치료 방법이 거의 비슷한데 터치미나스 리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나 건드리지 마죠. 건드리면 그때부터 악화돼서 그래서 수술하지 않는 대표적인 병이고 이제 결국은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게 근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성 통증이 우울증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그 대표적인 병이 꽤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다. 그래서 MRI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가 병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운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스쿼트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이제 높은 구두도 잘 안 신고 그런 걸 하고 있겠죠. 많은 여자분들이 경험하셨을 거고요. 사실은 이제 연령별 중요성이 있는데 40대 중후반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거든요. 갱년기이기도 하고 생애의 이제 후반기를 이제 준비하는 거 전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그러니까 역기를 드십시오. 아니면 헬스에 가서 무게 저항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그 저항 운동을 통해서 뼈의 골량이 달라지고 왜냐하면 근육에 얻어지는 어떤 그 혈액순환이 뼈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 달라지고 나중에 오는 근위축증을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노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저축이 40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의 나이에 병의 이상 신호가 오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 가장 건강한 습관은 운동입니다. 또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무릎 통증, 관절염이 이게 단순히 질환의 진단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누적된 정말 행동의 결과 그래서 또 하나는 또 행동을 바꾸면 바꿀 수도 있는 질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의사가 아닙니다.
네. 주사를 써서 그 주사약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 인생을 바꿔주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면은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사실 제가 또 듣다 보니까 저도 그 40대 중반의 네. 여성으로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너무 모범이시라서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자,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진구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무릎의 구조와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무릎을 혹사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무릎은 경첩이 아니다 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